저의 의정 활동을 항상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학동 용당 1동 2동 연동 출신 최홍림 의원입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위해서 북항 수협 이전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했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항 수협 서남권 친환경 수산 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이렇게 이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정된 준공일은 2020년 9월이고요. 과연 9월까지 공사가 진행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자, 일정표 좀 띄워주십시오. 공사 일정표. 공사 일정표 2015년 2월 26일 날 설계를 계약했고요. 네, 2016년 대충 일정표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2015년 2월 26일 날 10억 7,239만 원의 예산으로 설계를 계약을 했습니다. 2015년 11월 19일 날 설계서가 조달청에 납품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16년 12월 19일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10억짜리 설계서에 의한 공사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 2016년 12월 23일 착수계가 제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8일 후에 공사 계약 체결이 된 8일 만에 공사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2017년 8개월 만에 공사 중지한 8개월 만에 공사 재개가 되고요. 2018년 8월 달에 뭐 공사 중지해서 유류 공급 시설이 발주가 되고 또 공사가 중지가 돼서 2019년도에 2019년 12월에 오피스 처리 시설 기재부 총사업 승인이 돼서 지금 현재 오피스 처리 시설은 공정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30일 준공 예정이고요. 이 일정표대로 당초에 시작을 할 때는 2018년 8월 준공 예정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공사 기간이 약 700일이 늘어났고 공사 금액도 약 50억 원이 증가가 됐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위법 행위를 발견했고요. 보조금의 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대상이라는 결론에 다다랐고요. 이에 관해서 파악된 점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재설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좀 띄워줘 보세요. 건설기술진흥법 제69조 건설공사의 기본계획이고요. 건설기술진흥법 71조는 기본설계에 관한 것이고요. 73조는 실시설계에 관한 것이고요. 아니, 건설기술진흥법 띄워보십시오. 그건 계약법이고요. 건설기술진흥법.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71조가 기본설계고 73조는 실시설계고요. 네, 이거 맞습니다. 74조는 측량 및 집안조사고요. 75조는 설계 경제성 등 검토고요. 75조의 2는 설계 안전성 검토입니다. 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해서 종합설계업체에서 설계가 끝났어요. 설계가 끝났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사가 개찰이 되고 납찰이 되고 계약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된 지 8일 만에 건물 위치 변동을 위한 재설계로 막대한 손실을 끼쳤어요. 이유가 뭔지 파악하셨나요, 시장님? 잘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보시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모르신다고 하면 파악을 안 하셨으면 그것까지 어떻게 오늘 50분 그런 내용에 할까요? 대해서 사전 질문서가 안 넘어갔기 때문에 자,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설계는 이렇습니다. 원 설계가 있고요. 원 설계는요, 설계를 할 당시에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계획 설계가 있고요. 시장님 아시죠? 중간 설계가 있고요. 실시 설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까지 끝나서 그냥 그 설계서가 납품이 되는 게 아니고 설계 경제성 검토 VE를 거쳐야 합니다. 2번이나 거쳤습니다. 그래서 10억 7,239만 원이라는 막대한 설계비를 들여서 설계가 완성이 돼서 납품이 됐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10억 원을 들어서 한 설계서가 잘못이 전혀 없어요. 잘못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재설계 있을 수 있습니까, 시장님? 그렇죠. 발주부서에서 수협에서 어째서 그랬는지 그 사유 같은 것을 내가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네요. 자, 제가요, 시장님께서는 파악을 못하셨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례는 찾을 수도 없고요. 대통령도 건물 위치 변경을 위해서 재설계를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저는 딱 다다랐습니다. 자, 재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원 설계를 한 곳에서 재설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재설계를 원 설계를 했던 곳에서 했나요, 시장님? 그건 알고 계시죠? 그것도 잘 모르는데요. 네. 담당 부서에서는 시장님 시정 질문을 위해서 답변서를 제출을 하셨을 텐데 이런 사안을 전혀 아니 그러니까 수협 이전에 관한 그 관련 질문 이렇게만 넘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확인해 달라고 했으면은 그 저희들이 확인해 갖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자, 시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가 관리 감독을 하셔야지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이거는 목포시가 관리 감독을 손 놓고 있다라는 거 아닌가요? 있었다라는 거 아닌가요? 왜 관리 감독 손 놓고 시키셨을까요? 자, 계속 말씀드릴게요. 완성된 설계서에 의해서 공사 계약까지 끝났어요. 공사 진행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공사 중지는 누가 결정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8일 만에, 계약하고 8일 만에 공사 중지했습니다. 그 공사 중지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것도 모르신가요? 그것도 이제 발주부서에서 시작했습니까? 네? 발주부서에서 발주부서가 설계, 누구죠? 시공. 수협에서요? 네, 그러겠죠. 모든 절차를 상시적으로 봤을 때 이 공사 발주부서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예산 확보해갖고 공사 설계하고 착공했으면은 공사 중지 또한 그쪽 발주부서 이유가 있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이유예요?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어요? 공사 중지 혹시 최영림 의원이 이런 네, 파악했어요. 파악을 하면서 하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근거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법이라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또 있습니다. 감사원에서조차 당초보다 면적이 아주 많이 4분의 1 정도 줄었어요. 김기선 의원님 맞죠? 면적과 금액이 4분의 1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협과 목포시가 밀어붙인 결과물을 지금부터 계속 지금 듣고 계십니다. 자, 설계서가 납품이 됐어요. 공사 업체까지 결정됐어요. 계약까지 끝났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재설계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건물의 위치를 변동하기 위한 재설계입니다. 자, 이 건물의 위치를 변동하기 위해서 재설계가 가능한 근거법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면 건물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냐고요? 아니, 시장님. 자, 이 대목에서 용어 정리 좀 하고 가시게요. 재설계와 설계 변경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자, 설계 변경은 기존에 납품된 설계서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
설계서와 현장이 상황이 달라서 경미한 변경을 하는 것이 설계 변경입니다. 재설계는 납품된 설계서에 하자가 있어서 전혀 이 설계서를 쓰지 않고 다시 설계를 하는 게 재설계입니다. 여기에서 정확한 용어는 설계 변경이 아니고 재설계가 맞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왜 또 재설계가 맞는지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시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건물 위치 변동을 위해서 재설계할 수 있는 근거법은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법이죠. 자, 설계 변경. 아까 시장님 하셨어요. 설계 변경을 위해서는 설계 변경 전 단계가 있습니다. 뭐죠? 중간원이 뭐죠? 실정 보고잖아요. 실정 보고를 한 다음에 실정 보고를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에 승인이 있어야 설계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자, 시장님, 목포시가 아까 수협에서 공사 중지를 결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공사 중지를 결정하기까지 또 다시 공사를 재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받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답변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얘기합니까? 이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얘기한 겁니까? 아니, 전반적으로 이제 예? 뭐 중간에 아니, 중간에 이건 제가 보고 받은 지금까지 그때는 제가 여기 취임 안 왔을 때라 이 취임하지 당시에는 않으셔서 취임하기 전이라 제가 보고 받을 그런 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취임 전이라 보고 받지 않으셨고 일련의 과정도 모르고 계시고요. 야, 시장님. 자, 법 보시겠습니다. 보조금 교부 조건 보시겠습니다. 띄워보십시오. 보조금 교부 조건 7항. 보조사업 수행 시, 시장님, 자, 보세요.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금 교부 조건이 붙어 갑니다. 교부금 보조 조건입니다. 저게 목포시가 교부금을 수협에 제공을 할 때 뒤에 붙어 있는 교부 조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시설 규모 등 7항에 보시면요. 시설 규모 등 주요 계획 변경 시에 목포시에 즉시 보고해라. 그리고 협의 후에 추진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7항이 그렇고요. 4항은요. 교부 결정 통지일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분기별로 2월 8일까지 사업 수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사업 수행 상황 보고서가 제출이 됐더라면 목포시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제가요, 이 사업 수행 상황 보고서 주라고 하니까 바빠서 못 찾은다고 안 주더라고요. 뭐 제가 하루 전에 이제 이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해서 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오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못 찾았다고, 바빠서 못 찾았다고 못 주더라고요. 자,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님. 목포시가요, 알았다면 이거 알아야 됐잖아요. 모든 사업 수행 상황 보고서 제출 받아야 하고, 왜요? 정확한 관리 감독을 위해서. 그 다음에 목포시에 어떤 주요 계획이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보고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추진하도록 돼 있어요. 목포시가 몰랐다? 지금 시정 질문에 답변을 위해서 목포시가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몰랐다는 거죠. 아니, 자, 관련 부서에서 답변 자료를 써드릴 거 아닙니까?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럼 모르는 거죠. 시장이 모르면은 직원도 몰랐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좋아요. 알았다 합시다. 관련 부서에서 알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해당 법 검토했어요? 타당한지, 재설계가 가능한지 해당 법 검토했는가요? 모르시잖아요. 네,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관리 감독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보고서도 안 들어와도 누구 하나, 어떤 사람 하나 살피는 사람 없어요. 이야, 자, 보세요, 시장님. 이제 이 교부 조건에 보면 매년
직전 연도 회계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보고서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시죠? 과장님, 있어요? 보고서 있냐고요? 회계 보고서, 아니, 직전 연도 회계 보고서 매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있어요? 모르죠. 없지. 자, 관리감독 손 놓고 있었어요. 이거 완전히 직무유기 아닌가요? 어떻게 이래가지고 목포시 행정의 신뢰도가 담보가 되겠습니까? 시민이 피땀 흘려서 내는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고 시민들이 어떻게 안심을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최영림 의원님, 네? 지금 질문의 요지가 당초 설계를 변경을 시켰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냐 재설계냐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은 그 개념상의 차이가 있을망정 어찌 됐든 간에 위치 변경을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치 변경 시키는 것이 이를테면은 적법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영림 의원은 그것이 적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감독에서 그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은 당초 설계대로 그러면 수요 미전에서 이를테면은 유류 공급하고 제빙 얼음 공급하고 처음에는 떨어져 있었다가 그 사이에가 위판장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 어떤 어업인들 또는 그 선박하는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당초 설계가 좀 잘못됐다. 유류 공급하고 이를테면은 얼음 공급하고는 같이 붙어 있는 게 좋겠다. 그래야 일관해서 거기서 바로 두 가지를 공급받아서 출항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 그 사이에가 위판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싣고 또 저기서 싣고 하니 불편하니 이것을 합친 게 좋겠다. 라고 해서 그러면 그것이 더 편의 제공을 위해서 낫겠다.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이제 붙였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것이 시장님, 그걸 정당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까? 그 부분을 설계 검토 과정에서 전부 다 반영을 시켰어야죠. 그게 맞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자에. 설계는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잊어버리셨어요?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 경제성 검토 V 2번까지 했다고요. 그 과정에서 모든 게 다 논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공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건물 위치를 위한 재설계는요, 아무도,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파악하기엔 그렇습니다. 아니, 어찌됐든, 의원님. 자, 시장님. 그 설계 변경이 됐든 재설계가 됐든 변경을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인 사업비까지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 심의를 다 받았고 기재부가 승인 다 받아서 자부담으로 해서 다 해서 이렇게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자, 2017년도에. 조달청 기재부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조달청 기재부가 모든 검토를 제대로 할까요? 그러면 왜 감사원이었습니까? 그 전에 제가 지금 조달청 물어봤습니까? 기재부 물어봤습니까? 목포시에 관해서 물어봤습니다. 목포시가 어떤 적정성 검토를 했고 그 일련의 과정을 알고 있으냐고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시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결과 앞으로 총괄적으로 그 흐름만 조금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시장님 생각대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관련 법과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요, 시장님, 각 공정별로 실정 보고가 이때까지 몇 번 승인이 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실정 보고, 각 공정별 실정 보고. 실정 보고는 뭐냐면 설계 변경을 위해서 실정 보고가 전 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몇 번 승인됐는지 파악하고 계시신가요? 제가 그런 세세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하기에는요, 제가요, 추측하기에는 이 정도면 각 공정별 10여 건은 발생될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재설계 후에 왜 이렇게 많은 실정 보고가 발생했는지도 시정질문 이후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셨죠? 네. 자, 목포시와 수협이 조달청에 의뢰한 설계 변경 검토서를 보시겠습니다. PPT 띄워줘 보세요. 조달청 적정성 검토서 띄워보세요. 예, 그 앞에 거. 자, 조달청에
목포시와 수협이 조달청에 설계 변경 검토서를 제출합니다. 설계 변경 검토서를 제출하는데 언제냐? 2017년 8월 18일입니다. 그런데 공사 중지 후에 공사를 다시 재개한 시점이 2017년 8월입니다. 똑같아요. 아니 설계 변경을 위해서 건물 이치가 필요해서 재설계를 했다라고 하면 공사 중지 후에 바로 수협과 목포시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어야죠. 근데 8개월 그대로 기다리고 계시다가 공사를 다시 재개한 시점하고 이 검토서하고 검토 의뢰서가 똑같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시장님, 어떤 거 의미합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네,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그냥. 아니, 설명이 드렸잖아요. 이렇게 왜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주시라고요. 시장님 파악 안 되시죠? 네, 이게 의미잖아요. 설계 변경을 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재설계를 하시려면 타당성 검토를 바로 충분히 하셔야지. 재설계 다 해놓고 공사 시작한 시점에 타당성 검토한다? 이거는 요식행위죠. 이거는 이러면 안 되죠. 행정이. 그죠? 자, 목포에, 자, 재설계를 어디에서 현재 하세요? 어디 회사에서 현재 하세요? 잘 모르겠네요. 자, 목포에 있는 모 설계회사에서 있습니다. 재설계요? 어디서 할 수 있는가 알아보니, 제가 근거법을 보니, 재설계는요, 원설계가 납품이 돼서, 원설계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설계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범건축사에서 10억 7,200만 원의 설계비를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재설계가 만약에 필요했다라고 하면 범건축사에서 해야 합니다. 아시죠? 아셨죠, 시장님? 자, 왜냐면요. 자, 그래요. 재설계요. 수협 예산으로 100% 공사를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시정지만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국비가 50% 들어가고 시비가 20% 소요됐습니다. 시장님, 자 생각해 봅시다. 이 건축 30% 투자한 건축주가 이 건물, 신축하는 건물의 주인입니까? 70% 예산을 건축비를 투자한 사람이 이 주인입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걸로 알고 국비, 지방비 합해서 70% 보조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주의 요구로 재설계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수요 측에서 요구했다라고 하셨어요. 그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 재설계 어디서 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포에 있는 모 설계회사입니다. 그 설계회사 990만 원 했다고 계약서 가져왔어요. 자, 당초에 10억 원짜리 설계에 비하면 약 1%도 안 됩니다. 1%밖에 안 됩니다. 그 목포 소재 모 건축사 건축사법으로 건축 설계만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합 설계를 했다. 이게 가능할까? 저한테 설득이 안 돼서 과업지시서 성과품 자료주라 그랬어요. 과연 10억짜리 설계로 가능한 것이 990만 원짜리 비용으로 설계가 돼? 그래서 내가 설득이 안 되니까 제가 과업지시서, 설계 과업지시서하고 성과품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도 시정지가 끝나면 파악해 주세요, 시장님. 그 자료를 어디다 요구를 했습니까? 저는 수산시정과에 시에다 요구했습니까? 그러죠. 그 건축사를 누가 바꿨습니까? 네? 그 건축사를 누가 바꿨어요? 건축 설계사를 그러니까 A 업체에서 B 업체로 지금 바꿨다며요. 그 설계사, 그 건축사를 누가 바뀌었나요? 수협에서?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목포시에서 했다라고 하면은 목포시가 자료가 있다 하면 저한테 안 주질 않았을 거 아닌가요? 수협회가 자료가 있으니까 안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파악해 주세요, 시장님. 자, 재설계에 있어서 검토 과정에 있어서 목포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왜요? 검토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어요.
건물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근거법도 없습니다. 자, 또 질문 드릴게요. 교부금, 보조금, 교부통보서 띄워보세요. 그 요구자료. 제가 요구자료 아까 이렇게 언더라인 해가지고 6가지, 6번 그 교부, 예, 이거. 자, 설계가요. 설계와 공사 계약이 2014년도에 설계가 시작이 돼서 2016년도에 설계와 공사가 끝났어요.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이 합계가 108억 원입니다. 104억 5,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10억 7,200만 원이 나갔는데 설계하고 공사 계약만 끝났는데 어떻게 해서 교부금이 100억 원이나 나간답니까? 이유가 뭐죠, 시장님? 설계비 빼고 약 97억 원을 무슨 이유로 집행하셨죠? 제가 없을 때 일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시장님? 시장님의 상식과 시장님의 행정 경험을 동원해서 말씀해 보시고 대답해 보십시오. 글쎄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집행은 특별하게 저랬어야 될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불리하시면은 답변을 유불리를 떠나서 아니 보조금 집행을 발생 요인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도 안 하고 설계만 끝났는데 무슨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을 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혹시 그 저 자료를 요구하셨으면은 혹시 그 물어보지 않으셨나요? 네, 시장님한테 여쭤보려고 안 물어봤습니다. 자, 목포시는 수협의 공사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목포시가 관련법에 의거해서 목포 우리 국민의 혈세를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관리 감독을 손 놓고 있었다.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글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때 상황이, 아까 제가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렸는데, 저걸 설계 변경할 이유가 있었느냐, 설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위치를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었느냐, 그걸 충분히 그때 당시 수협이라든지 관련 이해관계자 당사자들 협의를 거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시에서도 그렇게 됐을 때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근거와 법을 따져서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원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들 보조 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되면은 행정은요. 제가 아는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와 원칙과 법이 정확히 그러니까요. 따져야 그러니까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집행을 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처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를 들어 위치 변경이 됐든 뭐가 됐든 구조 개선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현장에 맞게 사후에 어떤 초기 판단이 잘못됐을 때는 얼마든지 이동하고 재배치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이를테면은 어떤 특정한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특정법의 적용을 개별법에 적용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설계 변경이라든지 위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니까 시장님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 상황에 그럼 그거는 지금 무슨 법을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그럼 법이 없다니까요. 무슨 법에 때문에 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내나 말씀하시니까 딴 생각하고 법이 없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얘기하면은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법이 없으면 가능하다는 얘기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아니 근거가 있어야지요. 법이 없이 마음대로 누구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변경한 거 좋겠다 싶으면은 어떤 합의 절차를 합의 절차를 밟아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어떤 특정법이 있어서 함부로 변경 못한다. 환경보호라든지 어떤 예를 들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개별법에 의해서 그 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은 그 근거법이 없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이고 시장님 그게 아니고
변경이 가능한 것은요, 원래 납품된 설계서에 의해서 진행이 됐을 때 중간에 경미한 변경을, 성계 변경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이거는 10억 원짜리 설계서가 전혀 쓰여지지도 않고 저희 혈세가 낭비된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 설계서가 된 거 아닙니까? 자, 착공계 이제 그만하시고 시장님의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하신 것은 자, 어떤 공사든지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가계약법. 제가 검토한 것은 지금 이제 이 대목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까 시장님이 말씀한 대로 어떤 상황 보고, 제가 이게 맞다 안 맞다 결정한 게 아니고, 근거법을 정확히 따져서 제가 판단을 하고 지금 시정 질문에 이르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제 임의대로 한 거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제11조 어떤 공사든지요,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은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착공일은요, 2016년 12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착공일이 2016년 12월이면 착수계나 착공계가 그 날짜에 2016년 12월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착공계가 들어온 날짜는 8개월이 지난 2017년 8월 21일자에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시장님?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계약입니다. 계약법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럼 계약서에 쓰여진 대로 착공계가 들어와야 맞지요. 근데 착수계가 들어온 날짜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8개월 후로 착공계가 들어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시장님? 혹시 그 내용을 파악해 보셨나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 제가 여쭤보잖아요. 시장이 답변하기는 겁나게 좀 어려운. 제가 시작할까요? 시장님이 시연하실래요? 이제 자, 국가계약법 제11조 12조는요. 계약 이행 보증금은 계약 시에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계약세대로 이행해야 적정 이행 행위로 봅니다. 27조 8 띄워보세요. 네. 그리고 착공계를 제 날짜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출한 것은 이행 관련 행위를 안 한 것으로 계약 이행 보증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이행 보증금을 청구받은 업체는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습니다. 그게 계약법 제27조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이런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75조는요. 계약을 해지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들으셨죠? 계약법 위반이라고요. 그래서 이행 보증금 청구해야 하고 부정당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시켜야 하고 계약 해지시켜야 한다고요. 시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처음 저 공사가 시작될 때부터 마무리되기까지 전 과정을 한번 살펴서 거기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또는 뭐 불법사항이 있는지 하는 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셔야죠. 자, 공사 중지 날짜 보면요. 착공계가 들어오기 8개월 전이에요. 자, 착공계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공사 중지할 수 있는 근거법 아십니까? 없습니다. 시장님. 네, 의원님.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저한테 저렇게 실무적인 내용을 자꾸 물어봐서 하면은 저거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시장님 진행 중이잖아요, 지 공사가.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저런 내용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시정 질문을 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저런 내용을 좀 적시를 해주시면서 저런 내용을 좀 알아봐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포괄적으로 수요 미전부지에 관련된 이렇게 제목만 줘갖고 이렇게 해버리고 저렇게 세세한 실무쟁까지 물어보면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그래서 시장님 능력 부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약 380억 원이 소요되는 수협의 공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시장님 누구죠? 30% 자부담한 수협인가요? 70%의 혈세를 투자해준 국민인가요? 무엇이요? 하트.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약 380억 원이 소요되는 수협 공사의 주인공은 누구냐고요? 30%를 주인공이요? 자부담한, 들어보세요. 30%를 자부담한 수협인가요? 70% 혈세를 투자해준 국민인가요? 사업의 주체를 얘기하신 겁니까? 네, 저 사업의 수혜자, 주인공을 얘기한 겁니까? 공사, 이제 사용은 수협이 하고, 네. 공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공사의 주인공이요? 모르시겠어요? 자, 제가 70% 혈세를 보조해준 국민은요, 우리의 혈세를 보조해줄 때 국가가 정한 법을 잘 지키라는 전제하에 혈세를 사용하라고 줬습니다. 맞지요? 예. 국민에게 죄지는 일입니다, 시장. 자,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자, 이 막대한 공사를 위해서 수협과 목포시가 총 감독을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그게 바로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조달청에는요, 각 공정들 전문가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 달에 설계 맡기기 전에 조달청에 4억 2,883만 6천 원의 맞춤형 서비스를 계약을 합니다. 조건은 뭐냐면 기획, 설계, 시공관리, 사후관리까지 하는 조건이고. 그런데 2018년 1월 2일 날 조달청이 계약을 해지해 버립니다. 왜 계약 해지한지 알고 계신가요? 예.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해지한 걸로 들었습니다. 서로 의견이 왜 안 맞았을까요? 왜 안 맞았을까요? 거기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조달청에 전화 다 해봤습니다. 조달청 책임지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법으로 재설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달청이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다시 파악해 보세요. 자, 보세요. 이런 상태에서 조달청 전문가 집단을, 자,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조달청 전문가 집단을 어떻게 대신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조달청이 기획, 설계, 시공관리, 사후관리까지 일괄 대행하는 조건으로 총감독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계열청이 나 못해? 그리고 해지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수협에서 공사를 조달청 전문가 집단을 어떻게 대신하고 있냐고요? 과장님, 어떻게 대신하고 있는가? 원래 시간이 이제 바꿔드리시죠. 자, 전문가 집단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시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리 감독이 손을 놓고 있고 전혀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있는 국가보조금이 투입되는 공사 현장에서 어떤 위법사항이 발생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약속하셨죠? 감사합니다. 자, 재설계에 관한 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자, 오폐수 처리 시설 설치 공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폐수 처리 시설 공사 34억 8천만 원입니다. 국비 17억 4천, 시비 6억 9,600, 자부담 10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시장님, 재설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왜 느닷없이 2018년도에 오폐수 처리 시설이 필요했답니까?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 오폐수가 나오는 오폐수를 부강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관로만 연결하면 될 걸로 판단했다는 거죠. 판단 미스를 한 거죠. 이게 법적으로 여기는 반드시 오폐수 시설이 들어가야 될 시설인데 그걸 놓치고
가까이에 있는 우리 종말 처리장으로 관로만 연결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오피스 시설을 당초부터 설계 때부터 빠뜨려 본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내용을 감독교 이 발주부서도 그렇고 감독부서도 그렇고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감리단이 이것은 법정 의무 시설이다. 오피스 시설이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제 그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서둘러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설백행위에서 진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법정 의무 시설은 어떤 법 몇 점에 해당해요? 이 오피스 처리 시설이? 거기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시장님.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 협의 결과 인가 조건 좀 봐보세요. 띄워보세요. 네. 자, 당시에 2018년 4월달 감리단의 보고로 폐수처리 시설 설치 필요를 인지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실시계획 협의 결과를 각 부서와 협의를 하고 인가 조건을 냅니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 저 이제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하수과가 어떤 의견을 냈냐?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하수도 설치를 협의하면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하수도 설치를 협의하면 오피스 처리가 가능해. 그러니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당초 설계회사가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상하수도 행정과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 2,204,070원을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오피스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수과가 협의를 해줬고요. 이에 관해서는 사전 협의를 거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거죠, 그러면 시장님? 자, 봐보세요. 목포시 하수과가 협의가 버젓이 끝났어요. 도시계획 시설 설치 계획 승인이 버젓이 저게 몇 났어요. 월이죠? 예? 몇 월 며칠이죠? 저 지금 계획 협의한 당시에, 거, 예? 계획 당시 2014년도에. 처음 계획 당시. 네네네네. 도시계획 승인 날 때게. 그러면, 자, 설계에 빠졌어요. 왜 설계에 빠져요? 아니, 관련 부서가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공공 폐수 처리 시설로 폐수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협의를 해주고, 2억 2,200만 원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까지 냈어요. 근데 뭐 2018년도에 느닷없이, 뜬금없이, 오폐수 처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것도 감리단의 보고로 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 자, 보세요. 누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자, 이렇게 협의가 다 끝났어요. 인가 조건까지 달아가지고, 허가를 했어요. 그걸 제가 자, 시장님. 추론해서 얘기 한번 드려볼까요? 아니, 추론하지 마시고, 가능하겠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근거와 법에 입각해서 말씀하시라고. 자, 시장님 말씀을 하시다 보면, 법정 의무시설 몇 점 해당인가 모르고, 써진 대로 읽으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시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대양산단의 모든 업체가 오폐수 처리 시설을 해야 합니다. 지금 대양산단에 오폐수 처리 시설 하고 있는데 하나라도 있나요? 삼정동공단지, 삽진산단, 오폐수 처리 시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게 되었고 있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세 낭비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물환경관리법 48조 띄워보세요. 물환경보전법 보면요. 공공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이거를 활용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하면서 시장님한테 시험이다. 내가 하수과장님하고 확인을 했어요. 시작 과장님, 대양산단에 오폐수 처리 시설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왜요? 공공폐수 처리 시설인 북한종말 처리장으로 관로만 연결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이렇게 하도록 돼 있다고요, 시장님.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수협의 예산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우리 혈세요 24억 원이나 들어갔어요. 안 해도 되는 시설을 가지고. 자, 오피스 처리 시설 얼른 시간. 아니, 여기는 안 해도 되는 시설이 아니라 근거 해야 법이 될 없다. 법정 시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 법정 네, 시설이 수협은. 아니고 시장님 물 한 경 보조본까지 보여드리잖아요. 관로만 연결이 가능하면 공공폐수 처리 시설을 활용하라고 돼 있다고요.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시장님. 자, 시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수도파시고 해야 된다고 말해요. 자,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 대양 산단이고 모든 산단에 전부 오피스 처리 시설 하도록 해야죠. 수도파하고 그거 하십시오, 그럼. 네, 금방 이 자료를 보니까 법령에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돼 있네요. 예, 그러니까 자, 일정 여기는 규모 일정 이상이라고. 규모 이상이 규정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오피스 일정 시설을 규모, 법적으로 해야 처음에 된다. 왜 이렇게 처음에 왜 그러면 검토를 저렇게 했습니까? 오피스 처리 시설 설치 안 해도 된다고 검토를 해놓고 왜 느닷없이 감리단의 보고로 2018년에 할 수 있는가요? 놓쳤어요? 아니, 저런 법이 있다고 해도 놓쳤다고 하면 돼요? 면제부가 되나요? 그러니까. 자, 또 있어요. 그 계약서에 저 상호 주소 지워진 거 좀 띄워보세요. 오피스 처리 시설 계약서, 설계 용역 계약서를 살펴보니까요. 설계 용역 계약서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걸 주냐? 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 데서 줘요. 건축 공사 하고 있는 업체 것을 설계 용역 계약서라고 줍니다. 자, 설계 용역 계약서 없어요.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변경 설계비는 어떤 항목에서 제출됐는지, 설계비, 변경 설계 말고 설계비는 어떤 항목에서 지출됐는지에 관해서 의문이 듭니다. 자, 건축공사업에서, 건축공사업이에요. 건축공사업에서는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공사업과 설계는 아주 다른 영역입니다. 아셨죠, 시장님? 자, 그리고요, 폐수 처리 시설 설계는 어떤 사람이 어떤 면허로 가능하냐 봤더니 건축사 면허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허여야 되냐? 산업 설비 설계 면허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설계비 얼마인지 아세요?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사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설계비를 태울 수 있는 근거법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그래서요, 적법한 설계 계약 집행 이루어졌는지 보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위반으로 보이니까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 세 개 남았네. 자, 오피스 처리 시설을 입찰하지 않고 총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현재 공사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공사를 그대로 줄 수 있는 근거법 혹시 아세요? 근거법이요? 네. 자, 입찰하지 않고요. 오피스 처리 시설이 빠졌다고 다시 계약하고 또 다시 설계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입찰하지 않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업체에 그대로 줄 수 있는 근거법이 뭐냐고요. 자, 근거법 저는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시정집이 끝나고 조사해 주십시오. 근거법이 없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예? 근거법이 있으면은 하지만 입법 불비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근거법이 예. 없으면 근거법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아까 말한 그 설계 변경 좋아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근거법이 없으면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법 몇 점에 해당인가요? 일반적으로 못한 얘기죠.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 그래 근거법이 지금 없는데 그럼 시민들이 다 어떻게 보고 근거법을 계시는데 정확한 근거와 법을 따져가면서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근거법이 없으면 그냥 한다니까요. 그게 무슨 변경을? 법이냐고요. 저는 그걸 모르니까요. 그게 근거법이 없으면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법 몇 점에 해당이냐고요. 시장 그 답변도 못 하시면서 그렇게 우기시면 안 되죠. 근당에서 면제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이 시설에 대해서 정상적인 하도 업체인지 여부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 시설을 공사에 있어서 하도 업체가 정상적인 하도 업체인지, 하도 업체 여부, 정상적인 하도 업체 여부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적으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전제하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30조 띄워보세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에 의거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보조금 환수 대상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사항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시장님? 고생하셨어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건물의 위치 변경을 위한 재설계, 오폐수 처리 시설에 관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 낭비 등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전문가 집단을 배척한 이유로 인해서 공사가 약 700일가량 늘어나고 각종 부대 비용이 증가되고 현재 ES가 약 15억 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집행돼야 할 교부금을 가지고 납득하기 어려운 공기 연장, 공사 중지를 반복함으로써 현 시점에 이르게 된 책임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목포시와 원인 행위를 한 수협에 있다고 파악되고 절대로 이로 인한 각종 부대 비용, ES 비용으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시정 질문 후에 당장 공사 중지하시고요. 진상 파악 후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이에 따라서 아까 약속하신 대로 위법 행위가 발생이 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시장님께서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우실 수 없지요. 시장께서도 책임지시기 바라면서 목포시가 진행하는 다른 사업도 본 의원이 면밀하게 살펴보는 중입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에 관해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 질문은 종합경기장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계속 검토 중임을 알려드리면서 끝으로 이번 시정 질문을 위해서 자료 제출에 노고가 많았던 수산진흥과 이영애 계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최용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의원님 시정 질문에 앞서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게 주문합니다. 시정 질문은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이 바뀌시고 실무국장님도 바뀌시고 다 바뀌셨습니다. 의장이 갖고 있는 질문 요리서에는 설계 변경의 타당성, 설계 변경의 사유와 근거, 보조금 환수에 관한 문제 등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명시를 해드렸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논의하셔서 이 시정질문 시간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최용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과 시민들이 알아야 될 이런 문제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의회 운영위원님과 논의하셔서 오늘 최용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내용도 있고 또 실무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챙기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